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지 가장 관건이었던 것은 우리 오천호 특파원이 정리를 잘 해드렸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저도 지난 방송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증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인 이것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면서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경기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고요. 이게 등락이 좀 있었지만 4.3 이하를 기록하면서 4.3을 일단 깬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직전 예측으로는 7월에 금리나 재개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시장이 지금은 6월에 금리 인하 될 것이다, 시점을 좀 당겼고요. 그 이후에 9월에 바로 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계로 굉장히 빨리 감아놨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증시를 보시면은 다우는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나스닥이 1.35% 떨어지면서 많이 좀 떨어졌고요. 금리 변화에 민감한 러셀 2000도 등락은 좀 있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10년물 금리와 S&P 500의 이 변화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뭔가 트렌드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이 1년 안에 10년물 금리가 의미 있는 흐름으로 떨어진 게 두 번입니다. 과거 한창 10년물 금리가 올랐을 때 그때 S&P 500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특단 대책을 내립니다.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로 돌려버렸고,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10년물 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이 4%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S&P 500 지수는 반등을 하면서 이 금리는 내리고 증시는 올라가는 이 둘의 관계가 역의 관계를 형성한 거죠. 채권값도 올랐고 증시도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10년물 금리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나리오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표가 나쁘면 증시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다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경기 과열, 이런 걸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지표가 이런 걱정을 해소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높은 물가 부담이 여전함에도 경기 과열을 걱정하기보다는 시장이 경기 둔화를 더 많이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나쁜 지표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니까 증시도 함께 내려간다. 즉 둘의 방향성이 정외관계로 일치하고 있다. 나쁜 지표가 나오니까 채권값은 오르지만 증시는 떨어진다. 이것은 다시 시장이 bad is bad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시장은 경기 과열이 아니라 경기 둔하다, 이런 점을 오늘 증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저는 이거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앞으로 처방이 무엇이냐, 이거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집약해서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베센트 재무장관 인터뷰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경제가 지표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취약하다. 정부 지출과 규제를 줄여서 성장을 재민영화하겠다. 재민영화하겠다. 이 얘기를 워싱턴에 있는 호주 대사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과도한 지출, 그리고 공급 측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하는데요. 경제학 그래프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자, 과도한 정부 지출에 따른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B에서 A로 가는 거, 결국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통한 공급 측 성장의 방해, 이거는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것도 균형점이 B에서 A로 가면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행정부의 과도한 정부 지출과 지나친 규제에 의존한 결과 경제는 겉보기로 좋은 지표일 수 있었으나 결국 그 이면은 취약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12개월간 일자리 성장이 공공부문, 의료, 교육, 이런 정부와 밀접하게 돌아가는 섹터에 집중이 됐고, 반면 제조, 금속, 광업, IT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정체됐다. 그 결과, 이게 핵심이겠죠. 민간 부문은
경기 침체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다시 민영화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민간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자주 나온 얘기 있죠. 그 일환으로 규제 완화, 세금이나 관세를 통한 경제 밸런스 맞추기 등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결론인데,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금 베센트의 현실 인식이 맞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지난 12개월간의 성장이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한 가짜 성장이었으며 가짜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 결과 민간 부문은 사실 경기 침체 상황이었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 정부 지출로 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민영화 작업에 들어간다. 그 현실이 맞다면, 자, GDP라는 것은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베센트가 추구하는 비전이 장기적으로 다 맞고, 이게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자극시키고, 그로 인해서 소비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최적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자,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단기는요? 지금 보시면 오늘 지표 나왔잖아요. 다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치 비교나 떨어졌죠. 이 얘기는 지금 GDP로 보면 뭡니까? 이 C, 소비가 GDP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I, 투자, 지금 관세 불확실성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투자의 시차가 길어요. 뭐 기업이 투자한다고 사인을 하고 바로 뭐 내일부터 돈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돈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G, 정부 지출. 이거 그동안 방만했던 거 다 쳐내고 이거는 줄이는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베센트와 트럼프의 문제인식이 그동안 정부 지출이 너무나 방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폭도 클 겁니다. 순수출, 이거는 예상이 안 돼요. 왜냐면 관세를 매기면은 수입이 줄어서 이 순수출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 보복 관세가 매겨지면은 이거는 수출도 줄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GDP 나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순수출이 기여하는 GDP에 기여하는 건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시죠? 요 색깔이 요거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단기로는 지금 이 G, 정부 지출에 의해서 떠받쳐지던 게 지금 미국 경기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베센트의 현실 인식이고, 그래서 이 민간 부문은 경기 침체인데 정부 때문에 살려놓은 건데, 이거를 확 줄여버리면 결국 단기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만 남는 거죠. 단기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결국 베센트의 말을 해석하자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센트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까지 끌고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한 거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전임 정부 탓을 할 수 있는 임기 초반에 마치 이 빅베스 하듯이 단기에 침체 가까운 혼란을 빠르게 겪게 하고 지금 경제 지표를 다시 세팅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 베센트가 굉장히 무서운 트럼프 정부 계획을 오늘 공개한 거일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 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뉴스로 지금 비트코인이 해킹 여파에 증시 조종 펀치까지 맞고 이 단기 낙폭이 큰 상황이죠. 9만 밑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폴리마켓 베팅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말 3월 31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8만 간다가 46% 가장 높고요. 그 뒤를 7만 간다와 11만 간다가 16%, 즉 이 전반적으로는 조정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테슬라 낙폭이 컸습니다. 8% 넘게 떨어졌죠. 유럽에서 판매량이 45%나 감소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테슬라가 중국 비아디의 판매량이 밀렸습니다. 특히 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이 트럼프와 밀접한 그런 부분이 유럽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매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단기 투심, 가뜩이나 지금 소비가 지금 위축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결국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젠슨 왕이 뭐라고 해줄 것이냐, 이게 단기 투심을 또 좌우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뉴스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딥시크 이후에 AI 모델을 만들려고 엔비디아 H20 칩 주문을 대폭 늘리고 있다. 로이터가 6명의 소스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가 대폭 늘렸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외에 뭐 헬스케어와 교육 같은 분야,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이 딥식 모델과 엔비디아 H20 칩이 탑재된 AI 서버를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도대로라면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수요는 딥식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내일 과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지 젠슨왕 발언 지켜보시면서 또 실적 지켜보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